안녕하세요. 김현빈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수없이 많은 인터넷 용어들이 생겨나는 것과 비례하여 혐오 표현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러한 인터넷 문화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매주 새로운 언어를 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화입니다. 아, 쌤! 제 잼민이에요. 뭐이 잼민아. 한 친구가 제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를 보고 장난으로 내뱉었던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상대 친구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보고 당황해서 얘들아, 잠깐만. 잼민이가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트위치라는 생방송 플랫폼에서 생긴 언어로 초등학생을 비하해서 칭하는 말이더군요. 새로운 건 다 좋은데 혐오적 표현이 포함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나울통의 메인 진행을 맡은 최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울통의 이태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들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배워보는 자세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ower. Interview. 오늘은 청소년의 언어 문화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나울통의 퀴즈 타임! 와, 긴장되는데? 반응 뭔가요? 네, 지금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는 줄임말 한번 제가 3가지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꾸안꾸 무슨 말일까요? 저는 너무 압니다. 쉽다. 답 말하면 되나요, 지금? 네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말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 정도는 기본이다라는 당연하죠.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실존주의. 네? 실존주의? 네, 실존주의. 실존?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실존주의. 3, 2, 1, 땡! 무슨 사상 이름 같아요, 약간. 네, 정답은요. 싫어하는 것도 존중 바람. 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취존, 저희 때는 취존이라는 그쵸. 말을 썼거든요. 취향 네네. 존중. 네. 네, 자,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네. 네. 슬세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알죠. 이거 슬리퍼를 네. 신고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가? 아니, 나갈 수 있는 곳. 네, 비슷해요. 좀 더. 좀 더. 아무튼 슬리퍼를 신고 나갈 수 있는 그 생활권을. 그쵸. 네, 네.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릴까요? 이 정도면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 좀 더 추가가 되자면 완전 편하게 나갈 수 있는 범위라고 합니다. 네. 맞다. 이처럼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비유적인 말, 일명 급식체라고 하죠.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72%가 유행어, 줄임말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10대 청소년인 친구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울산 내 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가 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안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3반 손은채라고 합니다. 네, 귀여워. 반갑습니다. 어때요? 라디오 이렇게 한번 참여해보니까. 긴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방금 진행했던 테스트 단어들 중에서 알고 있던 것들 몇 개 있었을까요? 저는 아쉽게도 한 개밖에 몰랐습니다. 한 개면 그래도 큰 거. 네. 그렇다면은, 최근에 청소년 친구들이 가장 또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무야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야호. 네, 무야호. 혹시- 그만큼 유행한다는 네. 뜻이죠. 네, 그렇겠죠. 무야호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두 분은? 당연하죠. 네. 어떤 의미죠? 이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알래스카에 갔다가 이제 김상덕 씨인가 찾으러 네. 갔다가 이제 프로그램명을 외쳐야 되는데 그냥 무야호라고 끝내버렸죠. 네, 실제로 올해 최고의 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혹시 그러면은
자체도 본인도 이런 말들을 자주 쓸까요? 저도 자주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 혹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쓸까요? 친구들과 놀면서 웃길 때 네. 하기도 합니다. 웃길 때 막 배꼽 잡으면서 무야호를 외치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유행하는 말들이 혹시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 같나요? 저는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의외인데요. 왜 학교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기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쓰다 보니까 나도 계속해서 이렇게 무언가 돌고 도는 그런 말들을 쓰게 되고,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학교에서 쓰게 되는 게 결국에는 요즘 코로나19로 친구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이제 유튜브나 그런 뉴미디어와 접촉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기서부터 파생된 언어들을 그 아이들이 습득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습득한 걸 학교에서 쓰다 보니 이제 아이들도 친해지려면 그걸 써야 하는 약간 결국은 뉴미디어에서부터 이게 생겨나서 친구들이 이렇게 언어를 쓴다고 해요. 네. 네. 그쵸. 네. 하지만 이런 비속어나 혐오 표현, 욕설 등의 경우 혐오와 편견이 확산되어 혐오 범죄로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뜻을 알고 있다면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자칫 가치관 형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네, 거니까요. 가치관에 크게. 네. 그리고 뭐 극단적 표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이기도 하고요. 관련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영 씨가 전달해 주셨듯이 많은 청소년들이 줄임말, 비속어 등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주변 또래들 대부분이 이런 말을 사용한다면은 뭐 그리고 이런 단어를 모르고서는 일상 대화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학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신조어를 몰라도 대화가 가능할까요?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신조어를 많이 알아가는 편인데요. 네. 신조어를 안 쓰다 보면 일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신조어는 약간 친구들과 친근함을 느끼기 위해 쓰는 말인데 네. 약간 안 쓰다 보면 왕따처럼 느끼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같이 얘기하다가 나 혼자만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럼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유행을 모르면 속된 말로 샌님 취급을 네. 요즘에는 받기 쉽을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친구들끼리도 야, 너 이거 모르냐? 너 완전 선비네? 막 이러면서 이런 그쵸, 말들을 그쵸. 쓰기도 한다 합니다. 네, 20대 청년인 저도 사실 10대들과의 대화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연 역시 준비했는데요. 저처럼 신조어로 인해서 대화에 어려움을 겪은 한 대학생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울산에 거주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게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이 있는데 아니 요즘 동생과의 대화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별걸 다 줄인다라는 말을 줄여서 별다줄이라고 하죠. 하루는 제가 식탁 다리에 발가락을 찧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파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걸 보던 동생이 이제 갑자기 스불째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되물었어요. 야, 너 그거 무슨 말이야? 라고 하니까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뜻이라네요. 정말 별다줄 아닌가요? 이건 진짜 별다줄이다. 맞죠. 네, 별다줄. 평소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서 세대 차이를 잘 못 느끼는 편이었는데도 이때만큼은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귀여운 편입니다. 정말 문제인 것은 혐오 표현인데요. 물론 저도 친구들과 있을 때는 비속어 등을 편하게 좀 사용을 하긴 하지만 혐오 표현만큼은 사실 좀 자제하려고 해요. 하지만 가끔 동생이 친구들하고 하는 통화를 좀 들어보면은 아니 글쎄 혐오 표현도 너무 스스럼없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 완전 깜짝 놀랐어요. 통화 후에 왜 그런 말을 쓰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들 모두 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뭐 이런 표현들을 아무렇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언어 문화가 형성이 된 것이 잘못인 건지 이것을 이해 못하는 제가 꼰대인 건지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스불제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 그러니까 스스로 불러온 재앙.
와, 이렇게까지 줄일 수도 있구나.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으나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줄임말이 허용돼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 또한. 네. 네, 그렇죠. 정말 별다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렇게까지 줄여서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싶을 정도?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저희도 이런 네. 굳이 줄이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바라 아시나요? 아바라? 아니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같은 그런 걸 자주 쓰다 보면 네. 좀 심각한 문제인가 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네,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청소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줄임말 쓰는 게 제일 편한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현재 학생들의 대화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 계신 중학교 교사분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비속어나 은어, 욕설 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언어가 된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요. 이것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일상생활에서 구어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그래왔듯 MZ세대의 문화이자 일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정이 쉽지 않기도 하고 표현들을 이해해야 교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표현의 유래가 혐오나 차별에서 온 표현이라면 교정을 해주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한마디로 청소년 친구들의 이런 욕설이나 비속어, 줄임말 등이 일상생활의 기본 언어가 된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광양 배군고와 여gin일고 학생이 이제 급식체 사전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쓰는 언어와 그 의미를 모아 정리한 책인데 이 잘못된 언어 습관은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제 MZ세대의 고유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 주위에 있는 또래일 것입니다. 또래들로부터 문화의 전이가 일어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래 문화와 주변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또래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또한 SNS와 뉴미디어의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이전의 SNS로 대표되는 것이 싸이월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촌끼리만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폐쇄된 사회 연결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오픈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유튜브가 커지고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의 수와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서 조회수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인 썸네일과 자극적인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MZ세대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복합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미디어 속에서 다양한 컨텐츠 제작 과정에서 문화를 형성한 게 아닌가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문제가 심각했지만 점점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로서 현 세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한번 인터뷰 들어볼게요. 우리 세대에도 이러한 언어 문화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기에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이겠죠. 제가 느끼는 요즘 세대의 특징이 이유에 대한 납득이 없으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암기해야 할 것조차 이유를 찾으려 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언어에 대해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유를 납득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서는 그러한 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언어 문화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제일 빠른 첫걸음이 한마디로 청소년 친구들이 왜 우리가 이걸 변화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는데요. 인제대학교 리버럴 아츠 교육학부에 계신 김영미 교수님 전화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제대학교 리버럴 아츠 교육학부에 있는 김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바쁜 반갑습니다.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신조어들 왜 자꾸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걸까요? 한 매체에서 이제 조사한 바로 신조어가 쓰여지는 이유가요. 네, 친구들하고의 어떤 순조로운 대화를 위해서 또 뭐 습관적으로 또 신조어가 표준어보다 더 익숙해서 아니면 네. 내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고 싶은데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네. 또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답하고 있습니다. 아, 신조어는 네. 일상의 반영이거나 또 일상을 이끌어가거나 또 필연적으로 문화를 반영하는 문화적 매개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자기들 고유의 문화나 어떤 소통 체계가 필요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 그래서 자신들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런 신조어들이 사실 계속해서 있어 왔잖아요. 좀 네. 여러 가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중인데 요즘에는 특히 더 뜻을 알 수도 없는 단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전부터 발생한 신조어들하고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과거의 신조어들은 어떤 세태하고 문화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신세대, 노래방 뭐 이런 등등의 용어 같이 네.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면 그 나타나는 말들이었는데요. 현대의 신조어들은 어떤 행위나 심리 등을 나타내는 어떤 일상어의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최근 신조어들은 주로 인터넷에서 생성돼서 어떤 일상어로 자유롭게 활용되고 또 그것이 재생산되고 이렇다는 점이 과거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어떤 문화의 변화, 특히 요즘에는 미디어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그 시대에 맞는 이런 말들이 이제 생겨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신조어 같은 경우에는 네. 대체 가능한 어휘가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용어들이 검증이 되면 이건 네. 어휘로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네네. 요즘에 사용하는 그 신조어들은 어떤 일상어를 대체하는 그런 용어들이 되기 때문에 또 네. 비속어로 간주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신조어로 인한 언어 변화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한데 좀 네네. 어떻게 하면 가장 부작용 없이 수용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신조어가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지는 원인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이런 신조어들이 빠르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신조어를 자연스럽게 정보화 시대에서 받아들여야 될 편리성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언어 파괴의 주범이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한글을 훼손시키는 뭐 이런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연적으로 어떤 이 신조어라는 게 문화를 반영하는 그런 문화의 매개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급격히 어떤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고 또 네. 현재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맞춰서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단 세대 간에 너무 단절이나 이 소통이 없는 그런 신조어는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이런 신조어나 줄임말이 있으시면은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슬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별다줄이라든지 그런 단어들 혹시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조금 구세대라서 신조어들을 잘 모르는데요. 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가장 최근의 신조어는 게이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게이드. 게이드.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화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바쁜 와중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혐오 표현, 성적 표현 등 잘못된 표현들은 반드시 알려주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극적인 콘텐츠로만 관심을 끄는 문화도 지양되어야 하고 제작자들이 아무래도 유념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감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교육이 아무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태인 씨, 현빈 씨,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약간 이 방송을 하면서 저의 언어 습관 또한 되돌아보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 용어들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사용을 하는데 네. 오늘 진행을 하면서 약간 제가 이제까지 했던 말들을 곱씹어보고 약간 자체 검열을 하는 네. 네, 앞으로도 제가 말을 할 때 이 표현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네. 태인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어쨌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그 문화의 매개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듯이 어느 정도 서로 뭐랄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는 좀 받아들이면서 서로 공유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어쨌든 제가 만약에 19살에 사랑이 성공했다면 우리 앞에 계시는 이제 학생과 같은 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말 속의 비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이 있다. 말은 곧 마법의 주문이다. 교육의 현장에 있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이제는 청소년들의 언어도 우리 성인들이 쓰는 언어도 함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로 진행된 나울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현상, 음악의 계기판, 진행의 최가영, 김현빈, 이태인, 구성의 개유나, 연출의 손재민, 양태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